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밤입니다. 전우식입니다. 문민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45년 전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1.6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문민국에서는 전례 없는 국가원수 시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아주 놀랍다는 시선으로 지켜봤습니다. 전 세계 톱뉴스로 나갔으니 말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또 하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여기서 멈출 것인가? 다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군사정권을 끝내고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있었던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모두 대통령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천한 민주주의 경험 탓인지 솔직히 말해 모든 문민정부는 실패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성장은 기업들이 앞장서 일궈낸 성과입니다. 솔직히 모든 문민정부는 권력을 남용했고 부패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깨끗했던 권력은 뇌물죄로 감옥에 간 박근혜 정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YS와 DJ는 아들들이 부패 연루되었고, 특히 DJ는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김정일에게 무려 4억 5천만 달러를 바친 오역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은 퇴임 후에 부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더 큰 오역은 피했습니다. 그 뒤에 MB와 박근혜 정권은 광우병 사태에서 보았듯이 진영 논리에 빠진 자들이 오로지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임기 내내 정권을 흔드는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벌어졌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사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재벌이 출연한 800여 원의 돈은 박근혜에 바친 뇌물로 둔갑을 했는데, 그 사건이 무죄가 된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아마 지금 극소수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라 식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왜 박근혜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똑같이 문재인에게 대지 않는가? 이 나라 지식인 연하는 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당시 성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전자가 국가대표 성마 선수인 정유라에게 제공을 했던 훈련용 말 임대료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친 뇌물이 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는 말 임대료를 뇌물로 만들기 위해서 박 대통령과 정유라의 어머니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이재용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그룹 승계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아주 기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박근혜는 심지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가져다가 공적으로 쓴 이른바 예산 전용도 모두 국정원장이 바친 뇌물에다가 국고손실죄라는 덤터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김명수를 비롯한 당시 대법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등이 앞장선 이 나라 좌파들은 문자 그대로 처절한 정치 보복을 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박근혜 공소유지를 위해 윤석열을 5단계나 특진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고, 한동훈은 그때 3차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년간 보수는 괴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막상 이 나라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문재인이 장담했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는 결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뒤죽박죽이 되어 정의는 왜곡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30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노무현 시대의 실패한 경제정책이 반복되면서 경제는 생기를 잃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허황한 정책이 펼쳐졌지만 끝내 통계를 조작해서 눈가림을 할 정도로 중산층은 무너졌고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는
불만 세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철저한 실패를 두고 우리 국민이 탄핵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믿습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정권은 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끝내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대통령 파면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 나라 좌파들이 꿰어 맞춘 논리에 따라 파면이 되고 그 2달 뒤에 조기 대선에서 만들어질 권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과는 또 다른 엄청난 추락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학이 빈곤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철학이 없는 지적 사기꾼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를 5년 동안 지배한다는 것은 곧 나라를 절단내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오늘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 세계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 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차은경은 이화여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입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법원에 청구를 한 겁니다. 중앙법원은 강남에 있고 서부법원은 강북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편법을 후대의 법률가들은 평석에서 어떻게 다룰까요?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사상 초유의 재판인데 말입니다. 관할부터 틀렸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6명의 검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전체 검사가 14명이니 절반 가까이 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윤곽근, 석동현, 차기환 변호사 등 이 알려진 변호사 외에도 송혜은, 배진환,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 등 8명 변호인단이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와서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덕분에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아마 창밖으로 법원 앞에 모여든 몇만 명 지지인파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구속영장 내용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지지층, 그 창밖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지지층은 물론 전국에서 TV를 보고 있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국민 담화, 자필 편지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확신범의 유형이라고 적었습니다. 게다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내란죄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이런 주장들을 장황하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만약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에 다시 비상계엄 등의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평소 하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주거가 일정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미 계엄에 연관된 이들이 모두 구속 기소되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공수처가 전날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무려 150여 페이지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는 우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사법체계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둘째,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공수처는 왜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서 서부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아까 우스갯 한번 드린 말씀이 중앙지법은 강남에, 서부법원은 강북에 있다는데 거리가 멀어도 한참 옵니다. 왜 거기다 청구했을까요? 더 기괴했던 것은 서부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같은 신급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가 판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체포영장 적부심 기각을 했죠. 사법의 체계가 흥크러지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든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는 지금 미스터리 같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심지어 최초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던 이순영 판사는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에다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로 한다, 이런 기괴한 단서를 달아서 마치 자신이 입법권 위에 있는 것처럼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이상한 영장은 다시 서부법원에서 합법적인 영장이라는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만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혹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검찰과 경찰이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와 서부법원 같은 일부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민주당의 막강한 입법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대한 반윤석열 커넥션을 안목리에 만든 건 아닐까요? 그럴 리는 없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을 경우에 지지자들 결집에 극단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기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그리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보안구역 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된 점을 기재를 하면서,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애당초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이 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주거 결정하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의도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은 이미 모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겠습니까?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아마 날이 바뀌어서 새벽 2, 3시경이 되어야만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짧게 2부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8일 오후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 4만 명이 서부 법원을 에워쌌습니다. 실제 4만 명이 넘겠죠. 경찰 추산 4만 명인지 언론 추산 4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보도가 4만 명이라고 하면 아마 그 숫자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서부지법 앞 마포대로 10개 차로를 완전히 점거를 하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리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인은 또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조 공문, 불법 체포,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라, 탄핵 무효, 이런 구호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죠. 민심은 천심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